네, 저희 오늘 다룰 주제 방금 화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장 마켓세븐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혁 차장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제 북한, 우주 이렇게 부등호를 설정해 봤는데 우주 쪽으로 조금 더 방산주가 기울어져가는 모습입니다. 북한 7차 핵실험 소식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직도 북한 도발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국내 증시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 영향인지 몰라도 어제 우리 시장이 유달리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약했는데 물론 이제 하루 쉬었다는 연휴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시장만 유달리 좀 약했기 때문에 과연 국내 시장이 유달리 약한 이유가 무엇이었나라고 보면 이제 찾는 거죠.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혹시나 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나? 뭐 이런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도 조만간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 근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역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보수 정권 때도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활발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반도에 또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만 나오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빅텍,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데 이들 종목이 최근에도 확연히 다른 종목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워낙 시장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쟁 테마성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붙는 건데 사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이게 뭐 전쟁 테마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들 그렇죠. 업체들 역시도 뭐 다들 이제 빠질 건데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말을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테마성,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스페코 같은 경우가 지난 이제 4월 달, 5월 이런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을 넘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이제 또 전쟁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빅텍은 아직 박스 상단이 이 7,500원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빅텍을 7,500원 이상의 그런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실제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장중에 얼마큼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때가 흔들릴 때가 단기적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도 뭐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핵실험 할 때마다 증시 복원력이 상당히 빨랐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도 뭐 핵실험을 했을 때 몇 년 전에 핵실험을 했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장중 조정으로 끝났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에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국내 증시가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그때가 이제 장중 조정으로 끝마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비중 확대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셔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방산주 쪽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가 앞서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핵실험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바로 매도해야 되겠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에 뭐 길게 끌고 갈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하시면서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핵실험 같은 뉴스는 좀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도발하면 바로 빅텍이라는 그런 공식도 나올 정도로 바로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들 것 같습니다. 한편 러우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LIG 넥스원, 이제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또 방산주가 어제 또 일제히 상승하면서 8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최고가를 향해 가는 중인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그릴 수 있을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북한발 이슈로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매우 좀 아까운 종목이죠. 네. 이쪽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좀 눈에 띄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상당히 견실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올해 1월에 약 2조 6천억 원, 2조 6천억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천공투를 UAE에 수출 계약을 좀 맺었는데요. 작년 말에 수주 잔고가 한 8조 3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수주 잔고가 한 11조 원이 좀 넘어갈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동남아시아 쪽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점점 늘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 국가마다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LIG 넥스원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남은 3개 분기 실적이 나빠질 요소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주가 차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87,900원, 거기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73,000원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10만 원? 그 정도 선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면서 그 정도 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발 이슈로만 접근하기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10만 원 선까지 봐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8% 급등을 했는데 폴란드가 국산 공격기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부분도 상승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테마성으로 움직일지 장기 투자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한데요. 오늘 거의 방산주 특집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항공우주가 당연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워낙 뭐 시장이 약한 가운데서 한 8% 이상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에 한국항공우주를 방문을 해서 2조 원대 규모의 FA 50기를 구매할 뜻을 전한 것으로 좀 알려졌죠. 이 소식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나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전투기를 소련의 이제 미그기를 좀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자국 조종사들이 추가적으로 훈련을 없이도 전투기를 몰 수 있는 이 미그 전투기를 계속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보유 중인 미그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 건데 폴란드는 사실 이 미그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미국에 F-16기를 들어올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속도가 좀 미국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항공우주의 FA-50기가 눈에 띄게 된 겁니다. 원래 FA-50기 자체가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종이기 때문에 이게 F-16과의 모델 호환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폴란드가 이 한국 항공우주의 이 FA 그 50기에 대해서 이제 구매 의향을 밝히게 된 거죠. 만약에 폴란드 계약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뭐 이게 상당한 규모, 그러니까 2조 원대 규모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이게 또 한 1조 원대 그 정도 사업 규모거든요. 거기에 이제 콜롬비아 쪽으로 한 7천억 정도 규모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연말 한국 항공우주 역시도 수주 잔고가 한 5조 원 이상이 좀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내년 또는 내후년 그 정도가 됐을 때는 매출액 규모가 한 1조 원 이상이 넘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제부터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제 뭐 한 9% 가까운 상승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가격 추이를 좀 지켜보시다가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방산 특집인 것 같은데요. 8월 3일에 다누리가 우리
최초의 우주 탐사선이라고 하죠.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수혜주까지 계속해서 또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글로벌 배터리 전쟁으로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BMW 그룹이 새 전기차에 중국 닝더스다이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삼성 SDI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BMW 그룹이 이제 새 전기차에 이 CATL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이 이제 어제 삼성 SDI가 6%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제 BMW와 상당히 동독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 좀 실망스러운 뉴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CATL이 BMW 쪽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각형 정도만 공급을 했었고 원통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만들어내려면 별도의 배터리 설비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양산 능력이라든지, 뭐, 테스트, 이런 검증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의 파트너인 삼성 SDI가 아닌 CATL을 선택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삼성 SDI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그룹에서 이상하리만큼 최근에 이 배터리 투자에 대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른 맞습니다. 뭐 SK라든지 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의 그런 배터리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한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450조 투자 계획에도 반도체와 바이오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와 있지만 배터리는 별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30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한 374기가와트, SK온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글쎄요, 뭐 적극적인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려는 다른 업체들과는 비교했을 때 이런 삼성 SDI의 보수적인 투자 입장이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워낙 조 단위로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생각하는 배터리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지금 LG라든지 SK 쪽에서도 분명 배터리 사업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 SDI 정도만 흑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이런 수익성 관리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삼성이 지금 형태의 배터리 방식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차세대 배터리로 승부를 걸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에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중국의 추격을 벗어나고 지금처럼 경쟁을 하기보다는 아예 따라오지 못하는 그 기술력으로 중국을 확실히 따돌리겠다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삼성의 이런 전략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미래의 그런 기술 선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의 전략을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그룹의 450조 투자 계획에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등 두루 언급되어 있지만 배터리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SK와 LG 그리고 삼성 SDI의 3사 배터리 한 번씩 리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태양광이 뜬다로 마지막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짧게 한번 준비해볼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하겠다라는 계획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태양광주 탑픽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 이 태양광 쪽에서는 업황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의 40%에서 한 45%까지 늘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태양광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역시도 대규모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줄지어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탑픽으로는
하나솔루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이 미국과 유럽향으로 거의 70%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정용, 상업용 이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몇 개월 사이에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중장기 쪽으로 봤을 때는 정책 지원을 통한 수혜 가능성이 가장 확실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업종 내에서 하나솔루션을 탑픽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양광주 내에서는 한화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함께 눈여겨봐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켓세븐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